안녕하세요. 지성한씨 박진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년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항상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곤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다이어트, 그다음에 영어 공부, 책 읽기, 아니면 이직, 취업, 여행, 인테리어, 이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매년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타입은 아닌데, 뭔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생겨나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계획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타입이라서 계획형하고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새 출발한다는 느낌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다는 거는 되게 설레기도 하고 나를 또 성장하기 위해서 원동력이 되는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눈앞에 두고 어떤 거를 선택할지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어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심리적인 요인이 작동을 하죠.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걸, 조금 더 들어보고 결정할 걸, 좀 찾아보고 할 걸, 경험해보고 할 걸, 이런 후회나 어떤 자괴감, 손실 이런 거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선택은 항상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 선택을 장애라는 이름을 붙여서 선택장애라는 단어를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선택은 무엇이고 선택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왜 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는 곳, 직업, 관계, 경제 및 시간적 여유, 그다음에 교육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점심 메뉴 고르는 것도 선택이죠. 그리고 일 끝나고 어디를 갈지도 선택이고 대부분 우리의 삶은 여러 수십 수백 번의 선택이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무엇을 집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명대사가 있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선택이 과연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냐라고 한다면 지금 또 와서 생각해보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 배경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운도 따를 것이고 타이밍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선택을 그 당시에 어떤 나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결정이 그 선택이 맞다 틀리다라는 거를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택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선택의 정의는 나의 어떤 생각이 반영되고 두 가지 이상의 옵션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태어난 지 만 1년이 되는 돌잡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선택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생각해서 마이크를 잡거나 청진기를 잡진 않죠. 그 나이 때 가장 관심 있는 자기를 자극하는 어떤 호기심을 끌어당기는 그런 제품에 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본능적인 거라고 봐야 되고 본인의 생각이 결여된 어떤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하나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선택에 있어서 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정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콩 과학기술대 김현철 교수님은 소득의 50%는 태어난 나라에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이 언더스탠딩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이 교수님의 그 강연을 되게 좀 인상 깊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도 사서 좀 읽어보고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싶은지 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부모에서 태어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떤 DNA를 받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가야지 조금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익적인 거,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는 나만의 이익, 나를 위한 선택인지 상대방을 위한 선택인지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인지, 이런 이익이나 어떤 범위, 목표,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도도 있겠죠.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조금 덜 중요한 거는 좀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빨리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선택의 가지수가 뭐 2가지가 있는지 4가지가 있는지, 이런 옵션 개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선택의 옵션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한다. 예를 들면 패키지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식을 많이 먹기 위한 패키지를 고를지, 뭐 관광을 위한 패키지를 고를지, 휴양을 위한 패키지를 고를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뭐 정해진 예산 안에서 뭐 인테리어 할 때 뭐 현관문은 무슨 색으로 할지, LED 조명 등은 무엇으로 할지, 바닥은 뭘로 할지,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고민을 하게 되고 좀 망설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손실, 후회, 자괴감 등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주식 투자를 할 때 종목을 고르는데, 이 종목을 할까 저 종목을 할까 했는데 내가 버린 종목이 훨씬 더 값이 오르고, 뭐 그런 결과를 보면 그때 그 선택을 할 걸이라는 뭐 자괴감이나 후회나 이런 것들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충분치 못한 데이터, 그리고 학습, 경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뭐 정해진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미처 그때 알지 못했던 어떤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냥 해버리는 이런 실수나 오류를 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택을 잘하려면 일단은 나 자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나의 취향은 무엇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신념이나 철학이나,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공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돼야겠죠. 그리고 선택을 직접 많이 해볼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겠죠. 간단하게라도 메뉴를 정할 때, 아니면 내가 여행을 갈 건데 어디를 갈 거고 어떤 코스로 여행을 짤 것인지, 이런 것들도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 3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나의 이익을 중점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보다도 우리 뭐 팀을 위한 선택, 그리고 우리 회사를 위한 선택, 집단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대비해서 뭐 나만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 배우자를 위한 선택, 가족을 위한 선택, 회사를 위한 선택, 사회를 위한 선택, 이런 이제 공익과 집단을 고려한 이타적인 선택을 좀 여러 번 해봐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어떤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선택을 많이 해온 사람들은 분명히 그 상황을 잘 인식을 하고, 나에 대한 인식도 있고 내 팀에 대한 인식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공익과 집단을 고려한 이타적인 선택을 많이 하실수록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째는 이제 정보의 수집이겠죠. 요즘에는 워낙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책에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내가 가서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고, 그때는 이런 선택이 최선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요거를 좀 더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냐. 첫 번째로 나와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어떤 기준, 그다음에 감각, 신념, 철학 등 통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선택을 잘 함으로써 나의 주변의 환경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산 곳, 내가 타는 자동차, 아니면 나의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 나의 가치, 대인관계, 직업,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고 또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하시는지 뭐 댓글이나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께 같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5년도에 첫 올리는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계획하셨던 것들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 좋은 선택을 하셔서 작년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